자, 제3강입니다. 35페이지 로마자 2 등기의 효력. 등기의 일반적인 효력에는 물권 변동의 효력, 순위 확정의 효력, 대항력, 점유적 효력, 권리 추정력, 후등기 저지력이 있습니다. 바로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실체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등기라면 이런 효력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많이 어려워합니다만 차차 설명을 들어보시면 별거 아니라는 것 아실 겁니다. 이 가등기도 등기의 일종이지만 이런 등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관이 교합을 마치면 등기 절차는 종료하는데, 그렇지만 등기의 효력은 등기 신청이 처음에 접수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처리하는 시간에 따라서 등기의 선후가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등기는 누가 빨리 접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등기의 일반적 효력, 그럼 등기의 일반적 효력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 앞에서도 언급했는데 상속, 경매, 판결, 공용징수 등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시점이 아니라 등기를 한 시점에 발생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등기에는 창설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위 확정의 효력. 등기 기록의 순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순위를 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A와 B가 X토지에 대해 중첩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때 어느 저당권이 선순위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앞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샘플을 보면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등기부의 순위번호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갑구의 순위번호와 을구의 순위번호는 서로 상관이 없으므로 이때는 접수번호에 의해서 순위를 정하게 되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르고 같은 주등기 내에서 부기등기 상호 간에는 부기등기의 순서에 따른다는 것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항력. 권리는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물권은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동시에 대항력이 생기지만 채권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효력은 생기고 여기에 대항력까지 갖추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 부동산 등기의 등기사항은 물권이라고 설명드리면서 예외적으로 채권도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임차권, 신탁, 환매 특약은 채권 관계이지만 물권과 동일하게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지상권에서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 저당권에서 변제기 약정과 같이 채권 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점유적 효력. 등기하지 않고 점유만 한다면 부동산의 시효 취득 기간은 20년입니다만 등기를 한 상태에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자주 점유를 하면 시효 취득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됩니다. 즉 등기는 취득 시효의 요건에서 점유해야 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효력을 가지는데 이를 점유적 효력이라 합니다. 후등기 저지력. 등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동일한 등기를 중복해서 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이 생기는데 이것을 후등기 저지력이라 합니다. 등기를 했는데 설사 그것이 무효인 등기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이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존속기간이 만료된 지상권은 효력이 없지만 그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동일한 구역에 중복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등기의 공신력. 앞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 등기의 권리 추정력. 이것도 등기의 일반적 효력 중 하나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립니다.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란 일단 등기가 있으면 그에 따른 실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설사 등기 내용에 따른 실체적인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를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에 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등기된 권리만이 아니라 그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의 등기 절차, 대리 행위, 등기사항, 등기원인도 모두 적법 유효한 것으로 추정하게 합니다. 등기 절차, 일단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령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이전 등기하였다면 친권자가 아닌 특별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적법한 특별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 대리권.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한 경우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 대리인은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자가 적법하게 대리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받습니다. 이 추정력 때문에 무권 대리 행위에 의한 무효인 등기라고 주장하려면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등기사항과 등기원인. 등기사항, 예를 들어 담보물건이 등기되어 있으면 그 담보물건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등기원인도 마찬가지인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력의 부수적 효과. 등기 내용이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 등기 내용을 신뢰한 자는 선이 무과실로 추정되는 부수적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의 명의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했다면 설사 그 명의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점유는 선이 무과실의 점유가 됩니다. 그러나 추정력의 효과는 여기까지입니다. 등기는 추정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등기부를 믿고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했다면 그 점유의 선인 무과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추정력은 언제든 복멸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추정력의 복멸과 부인. 추정력의 복멸. 추정력은 확정적인 효력은 아니죠. 등기 내용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가 무효 또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당연히 등기의 추정력은 복멸됩니다. 복멸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깨어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등기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나 승계인이 아니거나 명의인 아닌 자가 보존 등기 신청권자임이 증명되면 추정력은 복멸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매도에서 매도인의 대리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 그 사망자의 등기 신청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 허무인 명의로 된 등기도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그런데 등기 명의자가 등기부상 등기원인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추정력은 복멸하고 어떤 경우에 추정력은 유지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등기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 정도 되는 것이 증명되면 복멸하고 그 정도가 아니면 추정력은 유지된다. 이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고도의 추정력이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 즉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맞춰진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맞춰진 등기보다는 보다 높은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이때는 보증서나 확인서와 같은 첨부 서면이 허위되었다던가 하는 보다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추정력의 부인. 가등기와 표제부는 처음부터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자주 출제됩니다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가등기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만 등기에 일반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력도 없는 것이죠.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표시에 관한 것이죠. 사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정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는 앞으로 있을 본등기를 미리 예고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의 효력은 본등기를 하기 이전에 가등기와 본등기를 할 때의 가등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에서 배우셨겠지만 가등기는 보정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나뉘는데 별다른 말이 없으면 가등기란 보정가등기를 말합니다. 본등기 전의 가등기, 보정가등기. 본등기를 하기 전이라면 보전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즉 가등기권자는 가등기 설정자의 처분 행위를 저지하거나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실체적 권리가 없습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가등기 설정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도 가등기 때문에 제한받는 것이 없습니다. 담보가등기. 그러나 담보가등기의 경우는 다릅니다. 담보가등기권자는 저당권자와 거의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경매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민사집행법에서 다룰 내용이니까 거기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시죠. 본등기 후에 가등기.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때 비로소 그 징가가 발휘됩니다. 먼저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습니다. 가등기에 기초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르는데 이것은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가등기를 해둔 채 오늘 본등기를 했다면 마치 3년 전에 본등기를 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3년 사이에 다른 등기가 있더라도 이 본등기에 의해 그 다른 등기들은 모두 효력이 부인됩니다.
가등기가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결과 가등기 이후에 맞춰진 중간처분의 등기는 본등기의 내용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실효되거나 후순위가 되는 것이죠. 강론 2에서 가등기를 상세히 다루게 되니까 그때 다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에 의한 등기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에 비해 보다 우월한 고도의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죠. 읽어보시면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끝에 있는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게 가장 전형적인 보전 가등기의 한 유형인데 가등기와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죠. 가등기는 추정력만 없는 것이 아니라 물권 변동의 효력, 대항력, 후등기 저지력 그 어느 효력도 없습니다. 다만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순위보전적 효력과 그에 따른 부수적 효력이 생긴다는 점, 그렇지만 그 효력이 엄청난 힘을 가진다는 점,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1장 부동산 등기 제도를 모두 마칩니다. 어떠셨나요? 강의 시간은 짧지만 내용은 빠진 것이 없습니다. 강의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미리 목차를 보면서 로드맵을 그려보는 예습 과정을 항상 먼저 합니다. 2단계는 본강기죠. 3단계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수업은 진행됩니다. 질문이 있으면 주저 없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른 수험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